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에 병원 폭발 참사에 중동 정세가 요동을 치고 글로벌 투자 시장도 잔뜩 움츠러든 분위기예요. 가자지구 내에 알아흘리 병원 이 폭격으로 인해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소행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중동 지역 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으면서 규탄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랐고 국채금리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9%를 넘었습니다. 지금 5% 직전까지 왔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자지구 내 이 병원 폭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전 우려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 뉴욕 증시 크게 조정을 받은 날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것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후 지금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1.83% 상승한 배럴당 88.2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를 촉구하고 나선 여파가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성과가 미흡한 점도 지정학적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구호품 허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자지구 병원 공습 여파로 미국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집트와의 사자회담은 취소가 되면서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지금 최고치인데 5% 멀지 않았습니다. 전세계 금융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911%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9%를 넘어선 것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5.22%까지 올랐습니다. 또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11월, 12월 두 번 남았는데 이번 11월 2일, 11월에 이번 FOMC 회의에 대해서는 동결 가능성이 9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0.25% 인상 확률은 40%가 넘어가고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0.25, 0.8 조금씩 떨어졌는데 오늘은 1%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0.98% 하락하고 S&P 500이 1.34% 하락해서 4,314입니다. 나스닥은 1.62% 하락해서 13,314.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76% 하락, 3,413입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 크게 떨어졌어요. 테슬라 올해 3분기 수익률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가격을 인하한 것이 마진을 갉아먹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이달 초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7%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주력 제품인 모델 Y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이달 초까지 2.7에서 4.2% 추가로 가격을 내리는 등의 마진 하락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테슬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실적 공시를 통해서 3분기 매출이 23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조금 안 됩니다. 작년 동기 214억 5,400만 달러 대비 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241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8억 5,300만 달러, 2조 5천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나 급감을 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66%, 시장 예상치 73%를 밑돌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7.2%에서 이번에는 7.6%,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 총 이익률도 17.9%, 지난해는 25.1%,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3분기 순이익률이 7.6%로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가격 할인을 무한정 계속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 사이버 트럭 역시 다음 달 30일로 출시 일정이 예정이 됐는데 훌륭한 제품이지만 재무적으로 현금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한 머스크의 발언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4.78% 하락, 242.68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 전이었지만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더 눈여겨볼 점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폐장 후 애프터마켓에서 4.24%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강화로 이틀 연속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4.68%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4% 가까이 3.96% 이틀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앞다투어서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CT와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CT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630달러에서 575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CT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증급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모건스탠리 또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63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금 낮췄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 422달러입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는 최소 30% 이상 오를 수는 있지만 수출 규제가 단기적인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아티프 말릭 분석가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수출 라이선스를 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면서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기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와 베트남 등의 수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조셉 무어 분석가 또한 중국과 사우디 등의 지역에 대한 인공지능 제한은 엔비디아의 매출에 생각보다 더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지난 8월 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지금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는 등의 실적이 호조를 기록한 후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생성형 AI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들어서 빅테크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220% 이상까지 올랐다가 지금 195%니까 주가가 3배 가까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빅테크주들 중에서 메타가 154% 상승, 그 다음 테슬라 125% 상승 중, 시가총액 1위 애플은 41%, 시총이익 마이크로소프트는 38% 상승 중입니다. 이번엔 넷플릭스 봅니다.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구독자 증가를 발표하면서 정규장에서는 2.68% 하락을 했지만 장 마감을 좀 폭등했습니다. 12.51%나 폭등했어요. 넷플릭스가 발표한 3분기 매출 85억 4천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7.7%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73달러, 컨센서스인 3.4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특히 유료 스트리밍 이 구독자 수가 876만 명으로 월가 전망치 600만 명을 대폭 뛰어넘었고 3분기까지 누적 구독자 수는 2억 4,715만 명으로 분기 기준 계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